죽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선생님들도 혹시 그러고 싶으신가요? 네, 하지만 꼭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면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즉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능동적 정산을 못한다는 뜻은, 그래서 제 딸한테는 절대로 전화를 해서 아빠가 아프니 하던 일을 멈추고 아빠한테 와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 계신 선생님들 분명히 저와 같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픈 이유로, 보고 싶다는 이유가 아닌 아픈 이유로 그런 전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 운동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왜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살린다 이거죠.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라 답하기 너무 어려우신데 시대정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반 국민한테 전달되어지는 국가적인 어젠다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5년 후, 그 다음에 10년 후, 혹은 50년 후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어야 되고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어젠다가 그곳으로부터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만 전달되지 않은 느낌인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젠다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죠. 그쪽에서 발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겠죠? 물론 이 시간은 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그분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애를 기약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생존해 계시진 않아요. 그 다음에 국적도 저랑은 달라요. 남성인 것만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 그분은 38살 때 볼리비아 혁명을 주도하다가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CIA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의미가 있냐면 같은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카스트로는 부패된 독자자로 남았지만 본인은 항상 천명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혁명이 필요한 곳에 있겠다. 였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죠. 저만 감동적인 것처럼. 저는 그분이 늘 저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의대생 출신이었죠. 본인은 천식을 알았었고, 근데 항상 시집을 갖고 다녔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도. 그리고 사병과 다른 식사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 울림이 큰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혁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내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그분처럼 무엇인가에 의미를 좀 끼쳐야 되겠다. 국가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좀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한 일이 될 거예요. 또 듣기엔 좀 거북한 얘기가 되겠지만 한번 다시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맞는 얘기다라고 동의를 안 하실 수 없을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면 그 다음이 바빠지니까 이제 그런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대략 한 350분 정도 모여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어렵지 않은 것에 답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이 책을 제가 사인까지 해왔어요. 네. 이게 50년 후에는 무지 비싸지겠죠? 염두에 두시고 강의에 몰두하신다면 코미디보다도 더 재밌을 수 있는 요소들이 중간에 빵 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제 이름이 뭐게요? 이런 건 안 해요. 어느 쪽을 향해야? 제 말을 안 듣고 왼쪽으로. 네. 이거는 제가 약국문을 닫으면 10시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체력이 좋았을 때 썼었던 저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게바라를 좋아하죠.
합체해 보세요. 네. 오늘의 강의를 두 가지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두 가지의 합체입니다. 하나는 유전자의 안정화. 무엇을 목표로 한 안정화입니까? 조nom사를 염두에 둔 안정화죠. 그 다음에는요, 좀 생소한 건데 제가 학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레딕스 케어라고 합니다. 레딕스가 이제 라틴어로 영어의 루트에 해당됩니다. 즉 본질이라는 거고 뿌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의 형용사형을 맞추셔도 저 책은 주지는 않지만 혹시 형용사형을 아십니까? 레딕스의 형용사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레디클입니다. 급진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왜 뿌리하고 급진적이라는 말이 통할까요, 선생님들? 표면적인 게 급진적인 거 아닌가요? 겉에를 터치해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왜 속을 터치를 했는데, 뿌리를 터치했는데 그 반응이 급진적으로 일어날까요? 왜냐면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번 힘을 받게 되면 마치 큰 트럭이 속도를 올릴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번 탄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에서 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숙성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 학회 이름이 레딕스 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안에 1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물론 짐작이 안 되실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는 혈당입니다. 정확히는 수저를 들고 1시간 지났을 때 혈당을 몇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조nom사로 진입할 수 있는 그 키를 주려면 100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식전 혈당이 몇인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의 식전 공복 혈당 아침에 쟀을 때 저는 한 80에서 77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정도 혈당이 한 94에서 95 정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몇 시간 전에 백반을 드셨겠지만 그 백반을 드시고 1시간 전 후에 혈당을 재게 되면 보통 정상인을 기준했을 때 160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디저트로 사과 한 3쪽 정도를 드시게 되면 180이 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저트로 홍시를 선택했다면 240쯤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100에서 240이라는 유격은 너무나 크죠. 그 유격에 의해서 어떤 충격파가 우리 몸에 전달되냐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당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모든 노화의 요점은 바로 시간이 아니라 당화 반응의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하시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를 조nom하기에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누구나한테 공평하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장소는 물론 아미콘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죠. 저는 그 부분 더하기 일상적인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 유전자에 검사한 그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냐, 맥시마이즈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유전 환경, 3요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겠죠? 이분에 대한 평가는 요즘에 좀 많이 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한 얘기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요. 즉, 이 세상은 확정적이다라는 거죠. 불확정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이 세상은 대단히 불확정성을 띠고 있다. 이분이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삶이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불확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즉,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유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해볼까요?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의 인생이 누군가의 섭리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조각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나한테 섭리 같은 건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단면적인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컬러가 배색이 자기 마음대로 원래 표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어디선가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예.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 인물이 되죠. 그래서 가장 압권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죠. 즉, 노예라고 하는 그 숙명, 같은이 아니라 숙명, 그 숙명의 족쇄를 벗고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죠.
미국 이름은 유진 처이, 한국 이름은 이병헌. 아, 사업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드라마에 관심이 없네. 근데 이 드라마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의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저는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보지만 대부분의 드라마의 대사가 귀에 거슬려서 저는 잘 안 봐요. 너무 억지스러운 거예요, 대사가. 근데 이 작가분의 대사는 제가 가끔 눈을 감고 드라마를 보거든요. 귀에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봐줘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사업을 뒷전으로 두시고, 이거 할 때는 사업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시고 꼭 보시도록 하세요. 아니면 들으시도록 하세요. 존엄성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유진 초이는 자기한테 숙명처럼 아니면 그냥 함부로 던져진 그 인생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라는 운명의 땅에 가서 다시 조선으로 미 해군의 해병대에 대입을 해서 자기 운명의 확장을 위해서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사랑의 서사시가 저의 오늘의 이 주제와도 계속 옆에서 병행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꼽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선택지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압박해 들어간다면 아마 대충 2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같지 않은 퀴즈를 낸다면 빌 게이츠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방법을 안다고 했지 제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알면 저는 단연코 1년 후에는 빌 게이츠보다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아쉬운 건 없어요. 넥스트, 저의 다음 스텝에 걸리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쵸,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팩터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느냐. 선생님들은 매년 1월이나 아니면 3월 정도 되면 보통 때보다 좀 더 바빠집니다. 이유는요, 토정 비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토정 비결을 보는지 선생님들 아시나요? 대부분들은 답을 몰라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가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가나요?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확인이라는 건 뭐죠? 좀 더 바른 말로 바꾸면 선택이에요, 선택. 즉, 내가 답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2개 있는 거예요. 이사로 말하면 서쪽으로 갈까 혹은 동쪽으로 갈까가 답이 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서쪽이 맞습니다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떨 때 답인가요? 답은 2개가 되면 답답합니다. 답은 하나였을 때만 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력고사를 볼 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하고 비슷하다라고 2개를 체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질까요? 재수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사실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고민은 답이 많다가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제가 좀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스텝을 알고 그 다음 스텝을 알아서 얻는 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적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에서 오는지만 알 수 있다면 저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방향을 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 선생님들 앞에 원래는 이게 황금색입니다. 원래 황금색이 제 의도였어요. 분홍색이 됐어요. 어쨌든 황금색이라고 상상하시고요. 저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쇠를 대부분 하나만 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줘요? 내 앞에 이런 열쇠 나의 어레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졌을 하나, 딱 하나이면 고민이 없는데,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과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방향성이 나의 초이스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 장소에 오늘 여기에 제 시간에 저랑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겠죠. 그리고 그 기대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초이스가 있었겠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그 초이스를 아마 더 많이 잘 하신 분들인가요? 네. 황영수 대표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아끼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여성분이었어요. 절대 할리 데이비슨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너무 위험하대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약사님은 국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관수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타고 싶은데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딜을 했어요. 그럼 엔진만 사세요. 할리를 타는 사람의 속성은 뭐죠? 뭐를 즐기려고 하죠? 그 소리잖아요. 소울 소리잖아요. 그래서 엔진만 주차장에다 놓으면 그거는 자기가 봐주겠대요.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 황 대표님 들어오면은 그거를 타고 다니시라고 두 발을 타고 다니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희에 찬 탄생의 순간을 누구나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리고 가슴 두근거리는 청년기를 거쳐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게 되죠. 분명히 본인도 그 다음을 뒤따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내가 나답게 죽는 그날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죽는 날짜, 죽는 장소까지도 내가 선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대충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키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펜션인데 아주 멋진 펜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펜치카 앞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손녀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했는데 제가 반응을 안 하는 그 장면을 늘 꿈꿉니다. 선생님들은요? 어떤 장면 꿈꾸세요? 죽고 싶지 않죠? 왜 자꾸 죽으래? 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정면으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저의 제안은 웰빙, 누구나 다 관심을 갖습니다. 기분이 좋은 영역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더 중요한 영역은 바로 웰타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웰빙 하기조차 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Sometimes I lay under the moon and thank God I'm breathing. And I pray, don't take me soon, cause I am here for a reason. Sometimes in my tears I drown. 네,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는 부분은 이게 5분 정도가 되고 이 제작을 제가 했어요.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파세븐이라는 감기약을 개발을 했거든요. 왜요? 감기 때문에 연 3조 원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대 점수가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공대를 안 가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 넓은 제가 그 꼴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기는 집에서 치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감기의 가장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혹시 그런 거 듣고 보고 느끼신 적 있나요? 감기약 때문에, 감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사연들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에는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도 좀 이따가 주세요.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자, 감기라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죠.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 후유증이 무서운 거죠. 합병증. 그런 것처럼 이 감기는 감기 후유증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가 폐렴이죠.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45%가 폐렴입니다. 감기에 의한 폐렴이죠. 근데 그 감기라는 열차가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한이라고 하는 열차 레일이 깔려있는 그 레일 위에 궤도에 올라가 있을 때에만 감기라는 열차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진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레일을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즉 오한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면 돼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님도. 근데 요즘의 할머니, 요즘의 어머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찬물로 해열제를. 그게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의 가장 큰 폐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 대부분 다 키울 때에는 타이레놀리즘, 분풍기 같은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건 소지하는 건 상관없죠. 이제 그걸 사용하실 일을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왜요? 공포의 고열 시간대라고 해서 12시부터 자정을 넘어서 3시까지가 아이들이 열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게 돼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또 다른 1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모르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란 나머지 해열제를 먹였더니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먹이죠. 근데 열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응급실을 찾아가죠. 이머전시 룸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보다 한 10살쯤 어린 누군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매뉴얼이 뭐예요? 열이 안 떨어진다. 또 다른 해열제를 선택한다. 더 촘촘히 먹인다. 옷을 벗긴다. 세척을 한다. 이 수순이에요. 자, 오한이라는 것은 체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땀구멍을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땀구멍을 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열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차갑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땀구멍이 더 닫히겠죠. 더 견고하게. 열이 더 오르겠죠. 누가 이겨요? 몸이 이겨요. 그렇게 해서 3, 4일 정도를 씨름하고 난 결과가 뭐냐면 백혈병이에요. 백혈병이에요. 루케미아. 캔서보다도 한 단계 더 무섭다가는 루케미아가 어떤 과정에서 벌어지냐면 바로 해열 진통제의 집중적인 사용에 의한 부작용. 이게 이제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일반 암의 패턴, 즉 발생 추이입니다. 아래 X축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Y축은요? 발생률을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암이 점점 연령 증가하면서부터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있어요. 이건 무슨 패턴을 그린 거냐면 백혈병 발생 패턴을 제가 심사보험평가원에다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요. 한 5년 잘라서 5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요. 그걸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요. 일단 달라고. 내가 좀 먼저 알아볼 게 있다고. 근데 알아본 결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즉 0~4세에서 19세까지가 어떻게 돼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요, 이게 류케미아가 캔서, 암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신, 진행하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아져야 많겠죠. 근데 왜 이거는 유독 유아, 소아, 청소년에 집중돼 있을까요? 유소아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어머님들한테 바로 감기로 열날 때입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미스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열이 안 떨어지니까 중점적으로 약을 먹어요. 그것이 이제 골수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3, 4일 기르면 일주일 지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이 골수에 대한 피해 정도가 나타나. 처음에 가면 백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천자를 해서 골수액을 뽑으면 백혈병 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2, 3일이 더 지나서 토탈 한 열 발생한 다음 1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확진이 일어납니다. 백혈병입니다. 근데 백혈병 환자를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똑똑해요. 다 아주 예민해요. 아주 재능이 뛰어나요. 대학생을 봤는데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똑똑한 거하고 백혈병이 발생하는 거 바로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능 좋은 엔진, 성능 좋은 컴퓨터가 열 발생량이 많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좋으면 불리한 게 뭐냐면 열이 잦아요. 열이 잦아요. 그래서 백혈병은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지능이 얼마나 높을지를 그냥 백혈병입니다 하면 지능이 그냥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을 소모를 못하니까, 발산을 못하니까 그 열이 어떻게 돼요? 내부에 쌓인 것을 끌려고 보온을 하지 않고 식혀버리는, 그래서 오한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문가 강의 아니니까 여기서 돌을 넣게 되면 여기는 분들 다 짐 싸고 가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불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대목이죠. 왜?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아이들이 이 헤어진 통제에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을 당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건강이라는 것은 이 한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명
생리학 600페이지를 읽으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과장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원활한 대사라는 건 두 가지가 동의어죠. 원료는 뭐예요? 탄단지죠. 그걸 가지고 이 포토가 일을 해서 이와 동화작용하는 이 전체 과정이 생리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뭐예요? 병리이고 그 병리 상태에다 하나하나씩 단어를 대입시킨 게 뭐죠? 질병이죠. 아니면 symptom, 증후군이고요. 그런데 그 생리 상태가 잘 유지가 안 돼서 병리 상태가 빠졌을 때 현대의학에서 채택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채택하나요? 약물이라는 걸 채택하죠. 즉 비친화적인, 인체 친화적이지 않은 물질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오래된 데이터예요. 지금 데이터는 훨씬 더 커져 있겠죠. 연간 몇만 명입니까? 무려 10만 명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properly prescribed medication. 뭐냐면 고혈압에 고혈압약을 쓴 거예요. 당뇨에 당뇨약을 쓴 거고요. 감염에 항생제를 쓴 거예요. 교차해서 잘못 쓰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적응증대로 그 적응증에 맞는 약을 골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몇 명이요? 연간 10만 명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목 있는 분은 아니에요라고 하시지 않나요? 근데 똑똑하긴 한데 예리하진 않아요. 똑똑하긴 한데 제가 볼 땐 예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죽어가요.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니까 비공식 통계까지 합하면 더 엄청나겠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LD라는 건 랩살 도즈, 즉 치사량을 말하는 거예요. 50라는 것은 이렇게 오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50마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용량을 랩살 도즈 50라고 해요. 즉 100 중에 50%를 희생시킬 수 있는 약물의 농도를 LD50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모든 약은 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FDA에. 그래야 통과가 되고 등록이 되고 시판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병리 상태, 즉 정상적이지 않은 생리 상태로 되찾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생물의 100 중에 50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모순이 아닌가요? 내가 지금 아픈데 거기다가 독을 넣어준다면 그 아픔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같은 10만 명이 죽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넌센스가 왜 일어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원망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 왜냐면 제약회사는 어떤 좋은 천연물이 밝혀지면 그 천연물을 그냥 내두지 않아요. 왜요? 그냥 천연물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돈과는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화학 구조식을 바꿔요. 왜요? 특허를 출원을 하기 위해서. 자, 바꿨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걸 우리 몸에. 그걸 잘 해독하는 사람은, 즉, 유전자 키트로 간 해독 능력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카페인 정도를 해독하는 정도를 이제 알아내고 있는데, 카페인의 해독 능력이 사람마다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냐면 3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간의 해독 능력이. 사이즈는 똑같은데, 엔진도 마찬가지죠. 같은 배기량인데 출력이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간의 해독 능력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독성 물질을 넣어주기 때문에 해독 기능이 떨어진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희생당하게 되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해독 능력을 가진 사람은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즉 특허를 걸기 위해서 화학식을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있고 그 권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기능은 구조를 전제한다. 자동차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무슨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동차 부품이 어딘가 망손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의 기능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포의 구조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 기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심프텀 아니면 디지즈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심프텀과 디지즈를 원래 상태,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되죠?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다시 구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학약물은 그런 구조화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10년을 먹어도 고혈압약을 10년을 먹어도
어느 날 소풍 가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아침에 한번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전보다 혈압이 더 올라가 있고 10년 전보다 혈당이 더 올라가 있는, 즉 치료제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뻥은 건강기능성식품이 뻥이 아니고 치료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치료제가 뻥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당뇨병 치료제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으냐면 아니라 합당하냐면 혈당 강화제가 맞죠. 왜요? 그걸 먹으면 일단 당은 떨어지잖아요. 혈당 강화제에 되지 지금처럼 버젓이 당뇨병 치료제라고 쓰면은 안 돼요. 모순이고 부조리예요. 그 모순과 부조리를 아무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게바라 선생님께서 꿈꿨던 그 혁명의 불꽃이 여기에서 점화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번 대열에 서주시면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현대의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있다면 어떤 정서, 어떤 감각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답이 없죠. 없을 수밖에. 웬 질문? 저의 하부 구조를 만약에 본 사람이라면 이걸 타기가 두렵거나 최소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즉 우리가 바라본 현대의학의 구조물은 마치 저 상단부처럼 보이지만 제가 바라본 현대의학의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즉 근거가 없어요. 에비던스라고 하지만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표적치료제라는 말 꼭 들어보셨어요? 표적치료제.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은 어떤 감각입니까? 정교하다, 그죠?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 부작용이 좀 적을 것 같다. 틀렸습니다. 세 가지 다 틀렸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고요. 내성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암세포는 표적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암세포를 일반 암세포로 알고 있는 건데 암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암줄기세포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들은 1%만 살아도 어떻게 돼요? 마치 군부대에 특수부대원이 있고 일반 보병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보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차례 한번 주면 군기가 바짝 들죠? 근데 특수부대원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군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달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학이 개발해낸 모든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키모테라피 이 부분은 다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일반 캔서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표현을 하죠. 항암제를 썼더니 잘 들어요. 그 뜻은 뭐예요? 사이즈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줄는 게 어느 정도까지만 준다고요? 몇 개월 동안만? 그래서 6개월. 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병원에서 항암제하고 살아났어요. 네, 그거는 그럼 그냥 냅뒀으면요 훨씬 더 잘 살고 계시죠.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한국약품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역삼동에서 보니까 먼 발치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은 남자애, 살아남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15일인가 14일을 견뎠어요. 남자는 해병대를 지원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아이가 살아남은 거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동의하십니까? 표현을 바꿀게요. 이렇게 표현이 맞겠죠? 조금이라도 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후자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를 했는데 살아남았으면 항암제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 그것을 보고 나도 그걸 저걸 해야 된다 한다면 지뢰밭을 누가 빠른 속도로 통과했는데 살았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자, 이거는 문제하고 답하고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머리는 똑똑하지만 예리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또 모르겠죠? 다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케이블카는 타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케이블카를. 차라리 헤엄을 쳐서 가는 게 낫죠. 약물 중심의 현대학은 지금까지 저의 논지로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동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양소 중심의 환경과 선생님들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혹시 자료 보셨나요? 왜요? 플라스틱 구유물이 그 소금에 다 함유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구유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0도로 가열하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염을 먹죠? 그거를 한 250도 정도 가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고 한 250에서 500도 정도로 가열하는 거예요. 그냥 소금보다 훨씬 나쁜 소금이 되는 거죠.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900도로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화학물질들이 다 휘산을 하는데 500도, 600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열하게 되면 원래 나빴던 것보다 훨씬 나쁜 다이옥신을 많이 갖고 있는 소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가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로 연대 책임을 묻는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현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가지수가 약 5만 가지라고 합니다. 5만 가지. 근데 원인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이 5만 개가 넘어요. 하지만 접근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한 가지 방향으로만 접근을 해야 그 5만 가지를 다 읽어야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엄마 아빠의 수정란에서 나왔잖아요. 수정란은 하나잖아요. 거기서 200개의 조직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100조 개의 세포가 생겼으니까 모든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만 안 좋을 수 없어요. 약국에 오면 그러죠. 저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그럼 제가 관절도 안 좋고 맞나요? 왜요? 우리의 태생이 수정란 하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왜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의학자들은 그걸 부정하거나 그 사고에 못 미치고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길은 하나다. 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일만이 그 35,000, 36,000가지의 그 곁가지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실제 제 임상에서 그러느냐? 네, 저는 그러고 있어요. 2, 3, 4, 5, 5대양이죠. 지구에는. 오지랖 넓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션 클린업이라고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보얀 슬래시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세운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까 언뜻 보셨겠지만 회사 이름이 뭐였나요? 오션 클린업이에요. 오션 클린업. 뭐를 할 것 같으세요? 바다에 구유물로 떠있는 플라스틱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해서 뭐 하게요? 그러려고. 목표가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해양 생물들이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나는 못 보겠다가 이 오션 클린업을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친구하고 꼭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선수를 뺏겼잖아요. 저는 해저에 깔려있는 걸 걷어들이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미코젠 사업을 잘하면 월 1억을 번대요. 월 1억을 번대요. 제가 그 1억을 번 분들한테 이따가 저녁 시간에 한 분씩 찾아갈 거예요. 아마 요즘에 모아져 계신가요? 딴전 피우시는 분인데 가셔가지고 1,000만 원만 내주죠.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 2차적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너무나 멋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바다에 떠 있는 거를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발명이 됐어요. 19살 청년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비행기를 왜 갖고 있을까요? 비행기를.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실어 가는 거예요. 재오염을 방지하려고. 멋지지 않아요? 정말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빌 게이츠는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게요? 백신 사업에 쓰고 있어요.
백신을 제가 맞지 않았더라면 선생님들을 절대 이 자리에서 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은 저를 절대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한국에 있는 모든 곳이 다 패스했을 거고요. 미국어를 필요 포함해서 한 8개국어 정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저희 현재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를 겨우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고요. 암기력은 평범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주제에 무슨 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그걸 3번을 읽으면 조사를 다 외웠어요. 그걸 25페이지 정도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페이지부터 쭉 한 3번 정도를 계속 읽으면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 평상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지잖아. 자랑질.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백신을 안 맞았더라면 이라는 if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if. 제가 백신을 안 맞았더라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자녀를 천재로 만들려고 평범한 아이를 준재로 키우려고 준재를 천재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백신을 안 맞기만 하시고 안 맞추기만 합니다. 미국은 그런 주가 있죠. 근데 점점 그 주가 좁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이유는요. 로비스트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동 학대가 되는 거죠. 무서운 세상에 선생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내 맘대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결단코 저의 기억력을 앗아간 그 XX는 백신 제조. 왜냐? 그 백신 안에 치매로라산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기수분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한데 왜 너만 그랬냐? 그러게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면서부터 하얗게 없어서 지금도 그게 너무나 분하고 선생님들도 가능하다면 자, 이 친구가 꿈은 이거예요. 요걸 끝낼게요. 2020년도가 지금 그때쯤이지 2018년도 2050년도가 되면 오대양에 있는 어떠한 구이물도 없애겠다라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도울 거니까. 제가 강력하게 도울 거니까.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거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은 오시성입니다. 오시성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시성. 자랑스러운 성, 오시성. 예. 한 분 계십니다. 왜 오시성을 좋아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곳마다 다 오자가 들어가요. 오지라, 그다음에 오타쿠. 너무나 매력적인 단어가 다 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그죠? 뭐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와우 하고 싶은 거예요. 와, 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아까 주사위 보여드렸지만 그 주사위가 정교한 선미였던 아니면 막 부려진 주사위였던 선생님들은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와 하고 오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에는 배우가 있습니다. 뭐를 말하기 위한 이 배우일까요? 현대의학이 어떠한 배우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런 거예요. 전 지구가 이 캡슐에 담겨 있어요. 이 카르텔에 갇혀 있다 이거죠. 선생님들은 접근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높은 곳에 너무나 막강한 조직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접근할 수 없고 선생님들도 인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 조직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면 미국 대통령을 바꿀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을 없앨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왜 사망했는지 이유 다 아시죠? 돈 발행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다가 저격당했잖아요. 그런 조직이 바로 제약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뇨와 합병증 한번 볼까요? 200만 명이에요, 현재 스코어. 그 다음에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합병증의 환자들은 또 이런. 이게 더 무섭죠. 네, 다국적 제약회사고요. 이분은요? 네, 대충 아시겠죠? 자, 이게 그 물이에요.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는 좁게 만들고 여기는 엄청 넓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 모든 병은 언제 오느냐? 혈당이 높아졌을 때 오는 거예요. 130이 넘었을 때.
자, 그러니까 아까 혈당을 180으로 높여놓으면 환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쉽게 퀴즈를 낼게요. 자, 19세를 지금 성인 연령으로 했는데 어느 날 18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성인 연령이? 아니,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죠?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더 만들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환자를 더 만들고 싶으면. 오늘까지는 혈당을 100으로 했다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90 정도로 낮추면 그 10 구간에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돼요? 환자가 되는데, 그럼 환자는 뭐의 마케팅의 대상이 돼요? 제약회사의 마케팅 대상이에요. 즉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엄청 제너러스하게 높여놓고 모든 혈압,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돼요? 다 줄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최대화가 되겠죠. 환자 수가. 대단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약국 풀면서 했다라는 거. 저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 아무도 발표를 안 해.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아까 그 그래프도 전 세계 어느 구글링을 해도 그런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소년층의 백혈병 발생률이 청장년층의 백혈병 발생률보다 현저히 적더라라는 걸 제가 밝히는 거죠. 문제는 치매, 65세 비생산 인구에 투입되는 의료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국방비로 34조를 썼어요. 34조를. 충격은 뭐냐면 치매 환자, 즉 사회적으로 생산 기능이 떨어진, 즉 돈을 계속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 층이 쓴 사회 비용이 얼마면 사회적 간접 비용이 이 정도 11조, 약 3분의 1을 비생산층이 그걸 다 흡입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치매는 왜 걸릴까요? 최근에 이제 한 번밖에 안 가졌기 때문에 아쉽죠. 네? 유전자 검사라는 거. 저분이 대표 사업자인 것 같아요. 왜요? 답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거는 기승전 유전자 검사 이렇게 되잖아요. 답습니다. 예, 틀린 건 아니고요. 아까 존엄사를 위한 두 가지 조건, 나의 유전자의 발현율을 제어할 수 있느냐, 나의 혈당을 100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 틀린 답은 분명히 아니죠. 혈당 때문에 치매가 걸립니다. 예전에 치매 인구가 많았나요? 적었나요? 혹시 선생님들이 지금 한 40, 50대 됐을 때 되신다면 그분이 어렸을 때를 한번 회고해 보시면 주위에 치매 환자가 많았나요? 저희 할아버님만 25,000명 인구가 사는 그 도시에 유일하게 치매 환자였었어요. 왜요? 그렇게 치매가 걸릴 만큼 많은 단 거를 먹어낼 수가 그 당시의 형편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만약에 스틱 설탕을 100개쯤 가져오면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안 돼요. 100개 정도. 신고 안 할 거예요. 왜요? 무료잖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으로만 가고, 그때는 손님 대접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스테인리스 보리차에다가 설탕 넣어주면 굿이고요. 거기다 코코아를 타주면 베리굿이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치매 환자가 저희 할아버님밖에 없었어요. 그 동네. 근데 지금은요, 30대부터 그러죠. 30대. 이유는 130을 넘는 혈당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요. 선생님들은 이제 아미코젠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서 반드시 무슨 조언을 하셔야 돼요? 혈당 조절을 잘 하세요. 100으로 유지하세요. 저는 처져가지고 필라해요. 보톡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만든 일입니까? 당 독소가 만든 일입니다. 아셨죠? 빨리 지나가야 될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제가 또 기억을 많이라면 5분 남았다는 뜻인가요? 더 많습니다. 네. 자,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잠시 머리 아픈 시간을 머리 아프지 않게 한번 가져볼까요? 숙명과 운명. 숙명은 뭐죠? 픽스된 거. 운명은요? 운명을 대부분 픽스라고 하지만 픽스된 운명을 숙명이라고요. 그렇죠? 운명은요? 여유값이 있는 거죠. 버퍼 리전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운명이 숙명일 겁니다. 즉, 이 네트의 높이는 내가 조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고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는 기본 세팅,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점프력을 높이면 되겠죠.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서전트 점프를 안 하겠다 한다면 이 네트는 항상 나한테 장애도 남을 거고요. 내가 서전트 점프를 하루에 1mm씩 높이를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언젠가는 이 네트 너머로 내 손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숙명과 운명의 차이가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숙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산등성이의 맨 정상에 이런 구슬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구슬을 놓게 되면 이 구슬은 숙명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운명의 산등성이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골짜기로 가느냐, 산등성이를 타고 가느냐는 것은 바로 이 구슬의 몫입니다. 즉, 구슬이라는 존재와 산등성, 그 다음에 골짜기, 이 구조는 세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타고 넘느냐는 것은 나의 선택값입니다. 세포의 염색체를 DNA가 실처럼 꼬깃꼬깃 접혀져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겠죠. 우리는 유전이 될 수밖에 없죠. 반은 엄마, 반은 아빠입니다. 그렇죠? 어쩌라고? 이 값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남자인 것을 바꿀 수 없듯이 바꿀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굿 뉴스인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소사님 왜 지금 또 친구를 하십니까? 어색하게. 키트로 검사를 하면 내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하게 되죠. 저는 요번에 했더니 그 목사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탈모는 두려워하신대요. 맞습니까? 아니 그걸 조롱하려고 하서가 아니고 그 탈모가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영수 대표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겠지. 그죠?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관리, 중점 관리가 그래서 까불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자, 이제 중점 관리가 찾아졌으니까 인지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그 숙명을 이제 운명이라는 것으로 옮겨가지고 그 운명의 조절값을 내가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명의 값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건물이 지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진 설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어요. 큰 차이죠. 따라서 일본이라는 땅에 저 건물이 위치해 있는 것은 페이트, 숙명이고요. 일본이라는 땅에 저 건물이 위치해 있지만 내진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운명인 거죠. 도서관이 있고요. 서고가 있고요. 거기에 22권과 한 권의 책이 펴져 있고요. 그 책의 한 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책장은 핵이라고 할 수 있고요. 22권의 책과 한 권의 책을 염색체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센텐스, 이 문장을 우리가 지용이라고 하죠. 거기에 레터, 한 글자, 두 글자, 그 글자 단위 우리가 문자 코드라고 하죠. 염기. 그들은 어떤 값을 우리한테 누군가에서 기록되어 있죠.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가장 단순한 실험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부티 실험입니다. 이 쥐의 이름이 아부티예요. 어떻게 돼요? 색깔이 다 지금 황금색은 다 이 색깔로 지금 바뀌어서 있는데 대략 난감합니다. 표현이 잘 안 돼서. 자, 이 어미쥐는 반드시 유전적으로 이런 쥐만 낳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쥐한테 다른 먹이를 먹였더니 건강한 새콤한 쥐가 된 거예요. 먹는 게 나를 바꾼다. 즉, 나의 유전적인 코드가 나의 의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반영이 바뀌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후선 유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마가 먹는 것이 아이가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로 비롯돼요? 엄마에서 비롯돼요. 엄마의 샴푸, 엄마의 치아, 엄마의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아이한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피 독소가 너무나 심각하죠. 이러고 있었네요. 일란성 쌍둥이지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루엣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는 앞으로 20분을 더 쓸 수 있다는 건데 제 감각으로는 2분 정도밖에 더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빨리 지나가는데 10분.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들 긴장돼 있으세요. 대표분들은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쫀쫀한 사람 아닙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면 확실히 풀고 가는 사람입니다. 릴렉스. 20분. 근데 누가 아쉬워야 돼요 지금? 이쪽이 아쉬워야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연연해 합니까? 왜 작아지는 제 모습을 제가 느껴야 되죠 이 시간에? 많이 불쾌한데요?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언뜻 떠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질문을 이때쯤에서 상을 줘야 될 것 같나요? 아쉽지 않습니다. 100이라는 숫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저 총이 6발의 탄화를 장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단 한 발만 쏠 수 있는 그 총보다 6배 위험하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고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편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이 총에 안전핀이 잠겨 있다면 단순히 이 총은 뭐예요? 그냥 6발이 장전되어 있는 총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 한 발을 쏠 수 있는 이 총에 한 발이 장전이 되는데 마침 안전 방아쇠가 풀려 있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는 위험한 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위험성이 필연적 위험성으로 바뀌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나는 잘못 태어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누군가는 결손 없이 태어나면 나는 원래 건강하다라고 또 오해합니다. 이걸 뒤집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말 있죠? 골골 80. 골골 80은 바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관리를 잘해서 안전장치를 다 잠궈버린 게 나다라는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성 유전화, 선생님들이 먹는 것 이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따 식당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유전자의 그 불리함을 유리한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하지만 너무나 쉬운 방법,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방법을 오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저 연세가 돼도 저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불교가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스님들이 108번뇌여서 염주를 108개를 돌리죠. 저는 109개를 하는 게 있어요. 109개. 오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의 느낌에서 약간 108이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를 더한 거는 저놈이 죄송합니다. 나한테 그런 표현을 쓰다니 저분이 분명히 오지랖 얘기가 오기까지 있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 저는 푸시업을 109개를 합니다. 몸살이 걸려도 안 하면 오늘에서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건 안 해요. 너무 와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109개 한다는 뜻입니다. 108번하고 끝나졌더니 갑자기 108번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결과가 그거니까 너무 철학적인 의미는 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손녀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증손녀가 생겨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즉 한 발로 서서 양발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를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챙겨서 드셔야 되냐면 콜린, 폴릭 애시드, 메사이온, 이게 다 뭐냐면 메치기를 공급하는 것들이에요. 메치기가 충분한 것들을 먹으면 우리는 후성 유전을 아주 안정적으로, 아주 폭넓게, 아주 유연하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쓸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며느님이 임신 중이면 뭐를 꼭 챙겨 먹습니까? 산부인과에서 화학약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병원이지만 꼭 하나는 챙겨 먹으라는 게 있죠. 뭐죠? 네, 엽산이죠. 왜요? 이 엽산이 있어야만 이 DNA의 조립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이 조립이 안 돼요. 척추 이분증이 생기죠? 둘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사이온이나 폴릭이나 콜린처럼 메치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잘 드셔야 돼요. 잘. 근데 메치기를 공급을 했는데 원하는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붙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붙어주면 또 소용이 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곳에 가서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그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저 좋은 매치기가 좋은 유전자,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는 발현이 안 돼야 되겠죠? 좋은 유전자는 발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매치기가 붙어서는 안 되는 거에서는 붙으면 안 되겠고, 붙어야 할 거는 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쁜 일이 되잖아요. 북한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군수물자를 대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제 상황에서 그러면 붙어야 될 때 붙고 붙지 않을 때 붙지 않느냐면 바로 그게 당이에요. 당을 혈당을 맞춰놓으면요 필요한 곳에 붙고 필요치 않은 곳에 가서는 붙지를 않아요.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붙어야 될 곳에 붙고 붙어야 될 곳에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6세에서 11세는 자기 몸무게만큼의 설탕을 1년 동안 소비를 한대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국 정부에서는 18년, 그러니까 영국이 대단히 뛰어나고 예리한 나라인 거예요. 뭐를 도입했냐면 설탕세를 도입해서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의료보험을 차징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이 흑색종이 생깁니다.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설탕이 얼마나 무서운지. 초콜릿 안에 42g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몸 안에 현재 습과 몇 g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대략 많아도 10g이 안 넘어요. 보통 건강하면 5g밖에 지금은 혈관을 타고 돌아나가고 있지 않아요. 혈관에 지금 존재하는 설탕의 양이 각설탕 하나 정도의 무게예요. 근데 이 라떼를 먹게 되면 몇 g이면 각설탕 8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아주 완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스위사이드가 셀프이지만 이건 적극적인 스스로의 자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건강에 유익할 것만 같아서 드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49g이 들어있어요. 10개가 들어있어요. 자, 패턴을 좀 바꿀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드셔야 될 그 음식의 모습이 그럴 건데, 밥이라는 거 있죠. 밥도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누룽지. 네? 뭐라고? 아닙니다. 브라운 라이스. 현미지. 이제 좀 끝낼까요? 저희가 그냥 갔다가는 오늘 밤을 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현재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너무 당한테 당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이 단백질을 당이 그냥 냅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이 다 효소 아니에요? 항체이고 그 다음에 골격이고 왜 OECD 국가 중에서 40세에 조련사율이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회식에 가면 어떻게 드세요? 굽고 튀기고 볶아서 된장국 내지는 냉면이다. 그 다음에 입가심으로 커피 믹스 내지는 사이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사람은요? 박하사탕. 그거까지만 하면 혈당이 220이 넘어요. 240 정도 가 있어요. 근데 11시쯤 집에 가잖아요. 그럼 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왜 라면이 땡겨요?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 터지게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복 터지게 먹었는데. 그때쯤 그렐린이 나와요. 그렐린. 좀 느낌도 안 좋잖아요. 그렐린. 좀 탐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라면을 먹어야 잠이 옵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 때 250으로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밤새 안녕하지 못한 돌연사율이 전 세계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을 할 때 생선회를 사세요. 아니면 수육이나 아니면 샤브샤브나 이렇게 점자는 그렇게 하셔야 돌연사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 이 돌연사가 바로 콜라겐과 콜라겐을 뭐가 엮어주냐면 당독소가 리베처럼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못 움직이는 게 심장사잖아요. 피부노화, 필라 소용없어요. 당분을 절약하시고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끊는 건 문제이지만 어느 날 근육이 결린다. 당분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골다공증 당분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분입니다. 암 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치매 아까 말씀드렸죠. 망막질환, 황반변성 60대 이상의
남성, 여성 다 아파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황반변성이고요.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요. 130만 원짜리 약이는데 쓸 데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주시고 밥을 드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런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당한 게 이처럼 저항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몽고족. 그들은 서부 헝가리까지를 아주 단시간 내에 전 세계에서 초유로 지배를 했었던 나라예요. 그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들이 먹었었던 음식이 다 뭐예요? 샵샤도. 즉 혈당을 100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음식. 약 한 85 정도 됐을 거예요. 저 음식만 먹으면. 저렇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지치지를 않아요. 잠을 안 자도 그 다음날 피곤하지가 않아요. 고초를 세워도 졸지를 잘 않아요. 결정적인 것은 화살이 날아가서 맞아도 자기가 꺾고 해도 염증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었을 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요? 60만 명이 오죠? 겁이 안 나요. 왜? 10만 명은 쌀을 지고 와야 되고 10만 명은 물 지고 와야 되고 솥단 지고 와야 되고 장작 해야 되고 쌀 씻어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정작 정규 인원은 전투 요원은 몇 명이에요? 5만 명.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를 이길 수가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몽고족은 우리나라를 유린했어요, 안 했어요? 유린했어요. 이유는요? 기마족이기 때문이에요. 말 한 장 옆에다가 육포를 꽂아놓으면 15일 동안 재급유 없이, 재공급 없이 어떻게 돼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동네 기갑사단이 하루에 40km를 움직였거든요. 이들은 몇 킬로를 움직인 줄 아세요? 하루에 45km를 움직였어요. 시력은요? 4.0이었어요. 그래서 산등성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다 그냥 이게 소대가 단도직입적으로 진입만 해도 일개 대대가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전략을 펼쳤던 거죠. 무슨 뜻이냐?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간도밀박이 있죠. 학자마다 설이 달라요. 사람은 허비보아, 초식동물이냐 아니면 카니보아, 육식동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자마다 있는 얘기가 많은데 다 쓸데없고요. 역사를 보면 돼요. 이들처럼 먹고 이들처럼 활동한다면 선생님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색깔로 바뀌어 있어서 참 뭐라고 설명드립니다. 참 나네 가장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서 선생님들의 상상력을 가장 저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올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장면에 제가 강조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참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긴장감을 고취시켜서 살찔 염려를 없앤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한테는 매우 부담 가는 현대 습관입니다.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장소입니까? 이게 뭐냐면 스페인에서 도토리만 먹여서 키운 돼지고기를 파는 편백 수육집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자주 가면 3번 정도를 가요. 1인분을 절대 안 줘서 저는 가면 2인분을 먹습니다. 24,000원인데 그래서 점심은 잘 챙겨 드시고 아침, 저녁은 대충 드시고 그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어떻게 세우냐? 혈당은 안 올리는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축을 세우시면 절대 선생님들의 타입이 D 타입이 안 돼요. S 타입 내지는 X 타입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식후 1시간이 저도 몽고 기마족처럼 되는 거예요. 90이 안 넘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퀴즈 아닌 퀴즈. 이제 선생님들은 다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이 높으면, 혈당이 높으면 뭐를 줘요? 혈당 강화제. 그들이 말하면 당뇨 치료제를 주죠.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혈당 강화제를 안 먹어도 될까요? 당을 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면 혈당을 올릴 약, 내릴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그 단순하고 쉬운 게임을 왜 안 해요? 그럼 먹어놓고서 왜 걱정하고 운동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독립군도 아니면서 인처 왜 해요? 뭐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좀 떨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논리가 없잖아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알고리즘은 더더욱 없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를 했으니까 빌 게이츠가 똑똑하지만 예리하지는 않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환자 보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놓고 결과가 왜 나왔냐고 하면 그거 참 웃긴 일이 없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거의 먹으면 죽을 것 같죠? 하지만 저 음식을 먹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약 3개월 전쯤에 저 히스토리컬한 이벤트가 일어났었어요. 선생님들은 드시면 죽어요. 이런 색깔의 것을 드시죠. 저는 이걸 먹어도 살았는데
저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음식을 먹고도. 뭐냐,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밥의 공기를 어떻게 했어요? 네. 선생님들이 백반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반을 드실 때 어떻게 돼요? 반을 덜어내고, 염두에 두지 말고,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이거를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백을 유지하기에 가장 필요한 근육이 어느 근육이냐면 배꼽 이하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배꼽 이하 근육을 키우는 가장 단순한 운동이 스쿼시죠. 스쿼트를 하시고요. 스쿼트를 해서 허벅지 사이즈가 커지면 나중에 암이 걸려도요. 항암제, 만약에 항암제를 맞게 되면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희 학교에서 하는 주장이지만 이걸 온 국민이 다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신장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약 7%를 의료비에 헛되이 쓰고 있는 나라예요.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은 3%예요. 그 4%의 차이가 얼마냐? 현금으로 환산하면 400억 달러예요. 400억 달러라면 국가 프로젝트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일본을 이길 수 있고 중국을 꺼부러뜨릴 수 있는 그 수준의 연구를 테마를 10개를 수행하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제약회사, 그 콩고물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의사한테 가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의대 점수를 시점을 낮추고 의사의 수입을 1,000만 원을 낮추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저한테는 10차의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기를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DNA적으로 바랍니다. 무서운 게 있어요. 저희 딸은 한국이 싫대요. 앞으로 한국을 안 오겠대요. 왜요? 한국에서 해준 게 없대요. 네, 우리나라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어젠다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통일이 안 되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안정화를 어떤 것에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후성 유전화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유전자적인 디펙트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후성 유전적인 노력을 매일매일 같이 무엇을 타겟으로 해서요? 혈당이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그를 어느 정도까지로 제한하는 거로요? 식후 130, 넘어도 130, 적당한 거는 100 이하로 낮추는 이 노력을 견지해 가신다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능동적인 존엄사를 다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 속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반드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지랖 넓고 오타쿠 같아서 모리를 발동시켜서라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분보다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 손은 나를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 모습은 이분이 자랐을 때의 모습은 안주할 수 없는 여성이죠. 안주할 수 없는 여성인데 이분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만 갔다면 저의 멘토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습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의 생존에 없는 두 사람을 저의 영혼의 멘토로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배우로 태어났다가 세계의 어머니로 돌아가셨어요. 선생님들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우겠다고 하는 그 오지랖을 넓히셔가지고 반드시 이 세상이 지금보다 최소한 1mm 정도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더 좋아지고 더 환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액션, 1mm의 전진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존엄하게 식사를 하시고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황 대표님한테 그런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데서 한번 점심 한 끼 쏘실 생각 없으신지? 저의 강의